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네이버 활용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1일 강사를 맡게 된 정영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키워드 광고 부분인데, 그 키워드 광고를 할 때 세금 계산서 발행이 메일로 가거든요. 그래서 메일 아이디랑 비밀번호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주세요. 우선 네이버 키워드 광고 회원 가입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다들 인터넷 창을 열어주시고요. 네이버 메인 화면으로 와주세요. 네이버 메인 화면에 오시게 되면 밑에 하단으로 내려보시면요. 하단에 파트너스라고 해서 비즈니스 광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서 창이 넘어가게 되면 가운데 네이버 광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검색 광고가 나오고 디스플레이 광고가 나오는데,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메인에 배너로 움직이는 동영상 광고나 이미지 광고를 얘기하고요. 이거는 이제 개별 업주분들에게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광고 영역이기 때문에 맨 왼쪽에 검색 광고 영역을 클릭해 줍니다. 이 페이지까지 넘어오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 신규 가입이라고 조그맣게 글씨가 하나 있어요. 신규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창이 또 바뀌게 되는데, 네이버 아이디로 신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고 검색 광고 신규 회원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검색 광고 신규 회원 가입을 해야지 세금 계산서가 메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검색 광고 신규 회원 가입을 눌러서 페이지로 넘어가서 약관의 동의를 다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니까 사업자 등록 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가입 가능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업자 번호 가입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회원 정보 입력란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우선 해볼게요. 사용하실 아이디랑 아이디 입력해 주시고 중복 확인해 주신 다음에 담당자명, 키워드 광고를 운영할 분의 성함, 비밀번호 확인해 주시고 이메일 입력해 주시고,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화번호 넣어도 되고 핸드폰 번호 넣어도 되고, 밑에 휴대전화번호 인증이 있습니다. 이 휴대전화번호 인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입했을 때 등록했었던 휴대전화번호를 넣으면 안 되고 무조건 새로운 전화번호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세금계산서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 대표자명과 업체명, 업태, 종목 똑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정보까지 입력이 다 끝났다면 가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가입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신규 가입을 했을 경우에 이메일로 인증 버튼이 오는데, 그 이메일 인증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우선 가입은 끝나게 됩니다. 네, 우선 회원 가입하는 부분까지 설명드렸고, 혹시 못 따라오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저도 가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검색 광고 메인 창에 들어오시고요. 아까 가입하셨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예, 로그인을 하시고, 그러면 가상계좌를 설정하라고 나오는데, 이 가상계좌는 키워드 광고를 진행하면서 비용을 넣어야지 검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키워드 광고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직접 운영을 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거는 파워링크 광고, 그리고 구광고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클릭 초이스 플러스 광고, 이 두 가지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워링크 광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파워링크 광고는 보이시는 광고 시스템 파란색,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창이 하나 새로 나올 거예요. 나오게 되면 새 캠페인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세팅이 안 된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이시는 요 새 캠페인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새 캠페인은 여러 개를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네. 만들어져 있으시면 네네. 새 캠페인을 눌러주시고 파워링크 유형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단으로 내리시면 캠페인 이름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 예산을 설정이 가능한데요. 하루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루에 광고를 얼마나 할 것인가, 그것을 전략적으로 넣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고급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고급 옵션을 눌러보게 되면 광고를 할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광고를 진행하겠다, 아니면 내가 비수기는 안 하겠다, 성수기만 광고를 진행하겠다, 이럴 경우에만 시작 및 종료 날짜 설정을 눌러서 설정을 해 주시고 저장 후 닫기를 누르시면 캠페인이 하나 생성이 되게 됩니다. 우선 캠페인 만드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도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캠페인 만드실 때 예산 부분 보신 것 같은데요. 여기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룹을 담고 있는 큰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예산을 균등 분배합니다. 요거를 체크하게 되면 캠페인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그룹을 만들게 되는데, 그 그룹마다 만약에 오늘 캠페인 예산을 내가 10,000원으로 설정해놨다. 근데 캠페인 안에 그룹이 2개가 있다. 그러면 예산을 균등 분배합니다 하면 5,000원, 5,000원씩 이렇게 균등해서 빠지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산을 균등 배분합니다 체크를 하지 않고도 좀 이따가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마다 예산을 또 설정할 수 있고 시간 설정할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드시는 거 나중에 수정 다 가능하고 다 삭제 가능하니까요. 네. 그리고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꼭 보여지는 그 키워드, 고객이 보는 그 키워드는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우선 캠페인까지 다 만드셨나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요 캠페인, 만드신 캠페인을 한번 눌러주세요. 누르시게 되면 이제 키워드를 담을 수 있는 그룹을 생성을 해야 돼요. 만드신 캠페인을 눌러서 들어오시게 되면 새 광고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새 광고 그룹을 클릭하시고 이제 광고 그룹 이름, URL, 하루 예산 이렇게 설정이 가능해요. 이 광고 그룹별로 키워드를 담을 수가 있는 그릇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그룹을 좀 많이 세분화해서 넣어 놓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그룹마다 나가야 될 예산도 다르고 또 랜딩 페이지 연결될 URL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그냥 실습이니까 광고 그룹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광고 그룹 넣어주시고 URL 부분에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사장님들 그 사이트, 네이버 도메인 영어로 된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예산, 다시 하루 예산 설정 가능하고요. 고급 옵션을 눌러보면 내가 어느 매체에다가 광고를 올리겠다, 모든 매체에 올리겠다 하면 모든 매체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나는 네이버만 올리고 싶다, 뭐 네이버 블로그는 올리기 싫다, 뭐 웹툰 쪽에 올리기 싫다, 그러신 경우에는 콘텐츠 매체를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출 매체를 개별적으로도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 타겟팅도 가능한데요. 지역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지역만 광고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지역은 광고를 제외해 주시고 요일과 시간 선택이 가능합니다. 내가 월요일은 광고를 내보내기 싫다, 아니면 화요일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광고를 내보내기 싫다, 하나하나 다 설정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적용이 되면
저장 후 닫게 되면 광고 그룹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근데 우선 광고 그룹을 만드셨다면 원래 기존에 계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계정 안에 돈이 입금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온오프 기능을 통해서 오프로 막아주세요. 신규로 진행하시는 분은 온오프 기능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기존에 진행하시던 분들은 온오프 기능으로 오프를 해주세요. 검수가 진행이 돼서 통과가 되면 광고가 직접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오프를 꼭 해주세요. URL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주소, 영어로 된 주소 있죠? www.으로 시작하는 그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는 거예요. 우선 광고 그룹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면요. 이제 해당되는 광고 그룹을 한번 눌러서 들어갈게요. 광고 그룹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키워드와 제목 문구, 그 다음에 확장 소재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우선 키워드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저는 양양 펜션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양양 펜션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이랬잖아요. 이 양양 펜션이라는 게 키워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부분에 이 부분이 제목,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이 설명 문구,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 나오는 부분이 확장 소재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놓은 그룹 안에 들어왔을 때 키워드를 추가할 수 있고, 이 그룹 안에서 키워드를 추가할 수 있고, 소재를 만들 수 있고, 확장 소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키워드부터 추가를 해볼게요. 그룹 눌러서 들어오셨다면 새 키워드라고 있습니다. 이 새 키워드를 눌러주세요. 파워링크 광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키워드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오타도 다 키워드로 잡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내가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오른쪽에 키워드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키워드를 따로 추가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을 할 때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주력 키워드를 좀 많이 쓰세요. 양양 펜션, 뭐 양양 커플 펜션, 양양 단체 펜션 이런 식으로 되게 주력 키워드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주력 키워드는 고객들이 기억을 하기엔 되게 쉬워요. 업체를. 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되게 비싸고 좀 비효율적이긴 해요. 그래서 세부적인 키워드를 많이 입력을 해주시고 그 세부적인 키워드를 통해서 예약을 잡으시는 게 조금 더 예약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키워드까지 생성이 되면 저장하고 계속하기. 그러면 키워드가 추가 성공 이렇게 메시지 뜨고요. 이렇게 키워드가 노출되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검수 중이기 때문에 검수 중이라고 뜨실 거예요. 우선 키워드가 생성이 되셨다면 지금 보이시는 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이 키워드 옆에 소재가 있어요. 여기서 제목이랑 문안을 작성해주고 여기 새 소재를 눌러서 키워드 제목과 설명을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제목이랑 설명에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제목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 컴마 다 포함해서 15자, 설명 같은 부분에는 띄어쓰기, 컴마 포함해서 45자를 넘으시면 광고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이 소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목도를 끄는 게 되게 좋아요. 주목도라고 하면 이제 고객들이 우리 집을 눌러볼 그럴 확률을 되게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제목이나 설명 문구 쪽에 만약에 내가 어디 관광지랑 집이 가깝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양터미널에서 우리 집까지 몇 분 거리. 이렇게 지역명을 넣어서 소재를 넣어주는 게 훨씬 더 고객들한테 확 와닿을 수 있는 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설명 문구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나 아니면 특수기호 같은 걸 넣어서 좀 주목도를 높이는 게 좋아요. 제목은 대부분 업체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게 지역명 플러스 우리 집 이름
뭐 양양펜션 땡땡 펜션, 아니면 우리 집 앞에 물이 흐른다, 그럼 계곡 땡땡 펜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설명 문구에도 계곡과 몇 분 거리, 그 다음에 설명 문구, 이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더 고객들이 필요한 거에 니즈에 맞게 잘 고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문안을 하나 적어 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었거든요. 제목에 양양펜션, 그냥 아름펜션, 설명에 양양터미널 5분 거리, 그 다음에 우리 집의 뭐 대표적인 커플 가족 단체 펜션, 그냥 이런 식으로만 제가 넣었는데, 최대한 광고 문안은 45자면 45자, 제목도 15자면 15자 꽉꽉 채워서 성의 있게 넣어주시는 게 조금 더 고객들한테 받아들인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제목과 설명까지 넣었다면,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저장 후 닫아도 광고는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릴 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연결 URL 두 개가 있어요. 연결 URL PC, 연결 URL 모바일이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랜딩 페이지를 말하고요. 랜딩 페이지는 도달되는 페이지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플이 가려고 하는 방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양양 커플 펜션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양양 커플 펜션이라고 해서 눌렀는데 보여지는 페이지가 단체방이 보여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탈률이 되게 높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양양 커플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을 홈페이지 내에서 커플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게 연결 도메인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홈페이지 메인 주소가 있는데요. 그 페이지마다 넘어갈 때마다 홈페이지 주소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달라지는 페이지를 넣는 게 랜딩 페이지예요. 제가 좀 쉽게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에 들어왔어요. 네이버에 들어왔는데 네이버 도메인 주소는 누구나 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이버.com.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페이지를 나이키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광고로 이 페이지를 보여주고 싶으면 여기 위에 주소, 변경된 이 주소가 이 페이지의 주소인 거예요. 요게 연결 URL, 랜딩 페이지예요, 이게. 근데 사장님들 홈페이지마다 페이지를 이동할 때 다 이렇게 변경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소재까지 다 완성이 되면 저장 후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확장 소재 부분이에요. 아까 소재 옆에 확장 소재라고 있는데요. 아까 양양펜션 이렇게 검색을 하셨을 때 여기서 사진이 보여지고 있고 파워링크에서, 그 다음에 밑에 설명 문구 위에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 문구가 또 하나 붙게 되는 거를 확장 소재라고 하고요. 이 확장 소재는 소재 옆에 확장 소재, 그 다음에 새 확장 소재 눌러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게 주목도를 끌기에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화번호만 우선 추가를 할게요. 제가 확장 소재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업체는 파워링크에서 나오는데 이미지가 나오고, 어떤 업체는 설명 문구 위에 부가적으로 설명 문구가 더 붙어요. 이런 거를 이제 확장 소재라고 부르고요. 이 확장 소재는 아까 등록했던 소재 옆에 확장 소재, 여기서 새 확장 소재 파란색으로 바로 밑에 있는데 눌러서 추가를 해주고, 전화번호, 위치 정보, 뭐 홍보 문구 이렇게 다양하게 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도를 제일 끌 수 있는 거는 이미지 영역이고요. 이미지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확장 소재를 되게 많이 보여주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 5위 안에 들어야지만 확장 소재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확장 소재를 많이 등록해 놨더라도 등록되어 있는 확장 소재 중에 랜덤으로 한 개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선 전화번호만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키워드 광고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클릭 초이스 플러스라는 모바일 광고 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통신 판매 신고도 하셔야지 광고가 진행이 가능해요. 그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 판매 신고 번호 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 광고가 진행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확장 소재에서 홍보 문구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네, 우선 확장 소재까지 다 따라 하셨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키워드 순위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확장 소재 부분에서 키워드 부분을 오시고요. 변경을 원하시는 키워드를 클릭해 주시고 입찰가 변경을 누르셔서 입찰가 개별 변경 눌러주시면 다른 페이지로 변경이 되는데 지금 체크되어 있는 건 PC 최소 노출 입찰가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70원으로 나가는 거고요. 밑에 걸 눌러보시면 파워링크 순위마다 조회를 눌러보시면 금액이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 순위에 맞춰서 금액을 입찰하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도 금액은 변경 가능하고요. 여기까지 되시면 입찰가를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하시면 돌아가기 눌러주시면 아까 그 키워드 담아두었던 그룹 창으로 가게 됩니다. 그 키워드 광고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음은 이제 클릭 초이스 플러스 모바일 광고 쪽을 설명드려야 돼서 이 부분에서 뭐 더 궁금하시다던가 아직 못하신 거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파워링크 광고를 이제 등록하는 거, 키워드 광고 등록하는 거, 소재 등록하는 거 다 배우신 거고요. 우선 파워링크만 알려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광고 클릭 초이스 플러스 등록하는 방법이랑 키워드 추가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내가 앉아서 컴퓨터로 검색을 했을 때 보여지는 파워링크 영역 광고였고요.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보여지는 페이지가 달라져요. 모바일로 양양펜션을 검색해 볼게요. 모바일로 양양펜션을 검색하게 되면 아까랑은 또 다른 영역이 파워링크 위에 나오게 돼요. 파워링크는 이렇게 밑에 위치하게 되고 모바일 광고는 위에 클릭 초이스 플러스 이렇게 오른쪽에 사진 나오는 광고가 나오고요.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눌러서 보았을 때 옆으로 넘기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키워드 광고 로그인 하셨을 때 그 화면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주세요. 로그인 다 돼 있을 거예요. 로그인 다 돼 있으면 아까는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가셨는데 요 클릭 초이스 플러스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구 광고 관리 시스템 을 눌러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오시게 되면 가운데 광고 등록하러 가기 눌러주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뒤로 오시면 메인에 캠페인 전체라고 왼쪽에 조그맣게 글씨가 있어요. 이 부분. 이 캠페인 전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파워링크 등록했던 것처럼 캠페인을 하나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캠페인명, 클릭 초이스 플러스도 기간, 요일, 시간, 그리고 예산도 다 설정이 가능해요. 여기 캠페인까지 다 완성이 되신 분들은 확인을 눌러주시면 캠페인이 하나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캠페인 만드셨다면 캠페인을 눌러서 광고 그룹을 만드셔야 하고요. 광고 그룹은 여기 파란색 그룹 추가 눌러주시고 그룹명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업체 정보 추가 그러면 업종이 뜨는데요. 클릭 초이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펜션, 포토 스튜디오, 파티 이벤트 기획, 유아용품 대여 이 네 가지 업종밖에 광고를 못해요. 그래서 펜션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소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으로 별표 친 부분은요. 무조건 다 입력을 하셔야지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표시 URL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재 만들 때 도메인 입력 다 하셨잖아요. 그 도메인 그냥 입력하시면 되고요. 업체 대표 이미지, 배경 이미지는 옆에 규격이 있어요. 이 규격에 맞춰서 등록을 해주셔야 하고, 홍보 문구도 최소 68자, 최대 88자, 띄어쓰기, 컴마 다 포함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넣어주시고 위치 확인을 눌러주시면 그 위치에 맞는 관광지가 나오고요. 그 관광지를 주변 장소로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휴무일 입력하고, 여기에 등록하는 전화번호는 그 키워드 광고 처음에 계정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번호가 아닌 직접 예약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말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토요일 객실 요금 중에 제일 저렴한 가격 넣어주시면 되고, 가격표 보기 URL이 있는데 이거는 홈페이지 내에 가격표 페이지가 있는 그 링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펜션에 맞는 커플, 가족, 단체 부가정보 입력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소재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연결 URL, 설명, 대표 이미지, 기타 이미지 여기서 규격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게 여기 밑에 서류 첨부라고 있어요. 이 서류 첨부 부분에 통신 판매 신고증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 작업이 끝나면 등록 완료를 해주시면 되고, 이 이미지를 등록할 때는 꼭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사진이나,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그러니까 자기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사진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사진의 합성이나 뭐 글자나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거나, 그리고 우리 펜션에 등록되지 않은 사진일 경우에는 다 검수가 통과가 안 되고 다 보류가 나요. 그 점 참고하셔서 등록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냥 그룹을 만들게요. 만들게 되면 아까 그룹 추가해서 소재를 체크할 수 있게 되고, 그 그룹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키워드를 다시 한번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클릭 초이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처럼 키워드를 모든 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이버에서 제공해 주는 키워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쉽게 등록을 하려면 지역명이나 아니면 지역명 플러스 펜션 그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클릭 초이스 플러스에서 사용하실 키워드를 보실 수 있어요. 양양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양양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요 키워드 25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키워드를 추가해서 키워드를 담아주고 광고 등록 완료를 하면 모바일 키워드가 추가가 된 거고요. 이것도 이제 순위를 변경해야 하는데, 순위 변경할 때는 키워드 옆에 네모 박스를 체크하고 입찰가 변경을 눌러서 키워드 입찰가 직접 설정, 그 다음에 아까 파워링크처럼 평균적인 금액을 제시를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금액을 만약에 500원을 하겠다, 500원을 저장해주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키워드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럼 더 올리고 싶으면 금액을 더 올려서 수정을 해서 올려주시고, 너무 높다 싶으면 금액을 다시 낮춰주시고, 이렇게 클릭 초이스 플러스 키워드 광고 추가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네이버 예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우선 네이버 예약은 네이버 예약 파트너 센터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네이버 파트너 센터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플레이스 아이디가 있으면 훨씬 더 연동이 더 빠르고 쉽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제가 그냥 설명드릴 거니까 간단하게 제가 갖고 있는 계정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파트너 예약 센터에 들어오면요, 등록하기를 눌러서 업종을 선택해서 업종을 누르고 선택을 완료해서 등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업종을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서비스명, 서비스 소개, 이미지, 배경 색상 선택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여기서 V 체크된 영역은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홍보 문구 서비스 소개 같은 경우에는 최대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까
등록해 주시고, 업체 정보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 있는 업체 정보와 대표자명 똑같이 넣어주시고, 부가 정보 입력하고 주소, 주차가 가능한지, 발레 파켓이 가능한지 적어주시고, 전화번호, 관리자 연락처 필요합니다. 이 관리자 연락처로 전화번호가 노출되기 때문에 인증이 꼭 필요하고요. 그 인증해 주시면 다음 거로 넘어가게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네이버 페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까지 다 하고 검수가 끝나게 되면 보여지는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기존에 등록했던 업체 정보 보실 수 있고, 이미지 보실 수 있고, 이 이미지 크기 제한이 있어서 그 제한에 맞춰서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벤트 진행하고 계신 게 있으면 이벤트 정보도 넣을 수 있고, 부가 정보 다 입력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 관리. 상품 관리는 객실을 등록하는 곳인데요. 객실 목록을 넣게 되면, 지금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객실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객실 등록을 눌러서 객실마다 객실명을 입력해주고 객실 소개를 넣어주고, 이 이미지도 사이즈 규정에 맞춰서 넣어주시게 되고, 최소 인원, 최대 인원 넣어주시고, 상세 소개, 알립니다. 이 알립니다 부분은 그 객실마다 뭐 어떤 게 있는지, 뭐 화장실은 몇 개인지, 샴푸가 있는지 그런 정보를 주는 조그만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알립니다 적용해 주시고, 예약 허용 그대로 두시고, 예약 개수 그대로 두시고, 부가 정보 체크하셔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일정과 가격이 나오는데요. 그 일정 가격 객실마다 입력을 해주시면 객실은 등록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씩 등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고, 똑같은 유형인데 계속 등록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유형의 객실이 있다면 밑에 복사 누르셔서 복사를, 객실명만 바꿔서 복사를 하시면 아까 만들어 놨던 객실이 똑같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객실 목록에서 객실을 등록하셨다면 객실로 들어와서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중요한 건 일정 가격이 맞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옵션 목록은 업체마다 객실 추가 인원 요금이 있고 바베큐 요금이 있는데, 그런 추가 요금을 따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네이버 예약 쓰시는 업체들은 이 부가 서비스 항목을 현장에서 다 결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결제를 안 하더라도 옵션 등록을 통해서 추가 인원, 바베큐 서비스 다 가능하고, 옵션명에 뭐 바베큐 세트면 바베큐 세트, 추가 인원이면 추가 인원 넣어주시고, 최소 인원, 최대 인원 넣어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객실마다 옵션 연결이라고 있는데, 옵션 연결해서 그 옵션을 설정해 주시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정 관리에서 운영 설정이 있고 연결 관리가 있는데, 우선 운영 설정 같은 경우에는 예약 받기, 나는 네이버 예약 검수가 다 끝났는데 왜 우리 업체는 노출이 되지 않지? 할 때 이게 중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작으로 되어 있는지 요거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예약이 완료가 됐는데 왜 우리 업체는 문자가 안 오지? 네이버 쪽에서 문자가 안 오지? 알림 부분에 들어가셔서 문자 알림을 수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번호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 관리,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환불 기준. 업체마다 환불 기준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환불 기준을 다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환불 규정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다 0% 환불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꼭 적용 다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고객 관리에서 리뷰 관리입니다. 리뷰를 여기다가 이제 답글을 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통계보고서 부분인데 어떻게 유입이 되고 어떻게 예약을 받았고 완료가 됐고 취소가 됐고 확정을 지었고 리뷰를 어떻게 남겼는지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는 통계보고서입니다. 그리고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렇게 네이버 예약에 리뷰가 안 좋게 달리던가 하면 그렇게 이제 업체에서 삭제를 해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거 없앨 수 없냐 뭐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우선은 네이버 예약 리뷰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네이버 예약 리뷰를 완전히 없애고 싶으면 플레이스나 네이버 예약 자체를 삭제하시고 다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방문자 리뷰라고 통합돼서 이제 보여지는데 이 방문자 리뷰는 네이버 예약 리뷰랑 그리고 요즘에 나온 영수증 리뷰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를 방문자 리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펜션주 분들이 뭐 지금은 뭐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양양 펜션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하단으로 내리다 보면 새로 오픈했어요 라는 요 영역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요거는 새로 오픈했어요는 플레이스를 등록을 할 때 그 영역에서 체크를 해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오픈한 지 사업자 등록증 상에 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90일 넘어가면 안 되고 90일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첨부를 할 수 있고 요거 노출되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오픈했어요에 노출되고 난 다음에 90일 동안 무료로 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새로 오픈했어요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어떤 검색어로 검색을 했을 때마다 검색을 할 때마다 순위는 계속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 순위는 뭐 돈을 받고 높이 올릴 수 있다던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게 또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게 어떤 업체를 검색했을 때는 플레이스가 왼쪽처럼 나오는 업체가 있고 또 어떤 업체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나오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다들 업체마다 이렇게 왼쪽처럼 보여지는 게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답형 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오른쪽이 일반형 플레이스라고 불러요. 근데 둘 다 똑같은 플레이스고요. 오른쪽은 뭐 잘못 등록된 게 아니라 왼쪽이 또 그렇다고 이상한 것도 아니라 똑같은 플레이스를 등록해도 왼쪽처럼 보일 수 있고 오른쪽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왼쪽 업체처럼 나온다고 해도 오른쪽 업체처럼 나온다 해도 왼쪽 업체처럼 변경도 가능해요. 그거를 따로 신청하는 거는 없고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검색을 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떠한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그 해당되는 키워드에서 클릭을 많이 받게 되면 그리고 또한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네이버 예약을 많이 받고 리뷰도 많이 쌓이고 그러면 가중치라는 걸 받아요. 점수를 받게 되면 점점 정답형 플레이스로 변경도 가능하고 네이버 예약 순위도 점점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명을 띄고 있는 홈페이지 업체명을 갖고 있는 지역명을 갖고 있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왼쪽에 정답형처럼 보여지기가 좀 어려워요. 만약에 펜션명이 양양 땡땡 펜션 뭐 이렇다면 양양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갖고 있어서 왼쪽에 정답형처럼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